이 집 곧 제 거예요. 시어머니만 비우시면 되죠. 내가 나를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냐? 이미 끝났어요. 서류도 아들도 이미 제 편이에요. 평생 참아준 만큼 이제는 내가 지킬 거다. 그녀는 이 집을 지킬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낮은 지붕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단층 집의 마당에서는 바람에 흔들린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박영 씨는 작은 의자에 앉아 손수건을 접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평생 해오던 일처럼 반복된 동작이었습니다. 영신의 삶은 단순했지요. 새벽에 일어나 마루를 닦고 밭두렁을 둘러보고 돌아와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그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아도 허전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대는 법 없이 묵묵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이 몸에 익어 있었지요. 집 안에는 오래된 장식장과 사진틀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나중에는 며느리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까지. 사진 속의 그녀는 언제나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행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유지해야 하는 어떤 역할 때문이었는지 영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 앞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문 쪽에서 자동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엔진음이었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오고 있었습니다. 박영 씨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마당 입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먼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은 어디선가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쩐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금방 무거워졌지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서 이야기하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그 뒤에서 어쩐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신은 차를 내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곤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곧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예감 말이지요. 어머니 요즘 집값도 그렇고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 이 집을 처분하고 더 넓은 데로 가는 게 어떨까요? 차를 따르던 영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놀란 표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감정을 큰 소리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이 집을 팔자는 말이냐? 네, 너무 오래됐고 관리도 어렵고요. 저희도 아이 계획이 있으니까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신은 그 모습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기 전부터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겠지요. 영신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숨을 고르고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에는 오래전에 남편이 달아두었던 벽시계가 규칙적으로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영신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었던 시절, 아들이 뛰어다니며 넘어지고 울던 장면들, 그 모든 시간이 집 안 곳곳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낡은 짐이 되어버린 현실을 영신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 그 얘기 조금 더 생각해보마. 그 말은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붙잡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미 자신이 이긴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미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영신만이 그 표정의 의미를 정확히 읽고 있었지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나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균열이 시작된 침묵이었습니다. 영신은 마루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작은 감정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불안이기도 하고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지켜야 한다는 결심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영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하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흔들림이 곧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파도를 데려올 거라는 것을. 이제 그녀의 일상은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박영신은 다음 날 새벽에도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마루에 내려앉은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어제 며느리의 말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처분하고. 그 말이 하루 종일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집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창문을 닦으며 영신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번쯤은 아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진심인지 혹은 단순한 계획인지 확인하고 싶었지요. 영신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이어지다가 아들이 통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제 말이다. 그 집 얘기 진심인 거냐? 유리가 많이 부담스러워해. 관리도 어렵다고 하고 우리도 계획이 있으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머뭇거림 속에도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생각이 이미 아들의 생각까지 바꾸고 있었지요. 그래도 이 집은 내 아버지랑 우리가 같이 지은 집이지 않느냐? 엄마가 힘들까 봐 그러는 거야.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영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 말 속에는 며느리의 의도가 그대로 비쳐 있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니? 엄마도 쉬셔야 하잖아. 이제 혼자 지내는 것도 위험하고. 말끝을 흐리는 아들. 그러나 영신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자는 이야기는 며느리의 입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아들까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뒤 영신은 차를 한 잔 우려냈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차에서는 김이 오르고 마루 바닥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지만 그 따뜻함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러 장을 본 뒤 돌아오는 길에 이웃 박은희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은희는 동네에서 영신의 오랜 친구 같은 존재였지요. 박은희, 영신 씨, 며느리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 있어? 왜요? 며느리가 어제 여기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집이 너무 낡아서 곧 이사 갈 거래. 어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지. 순간 영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동네에 말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요즘 그런 일로 피해보는 사람 많아. 이웃의 말은 걱정이었지만 영신의 귀에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집값, 계약 명의. 이 모든 단어들이 갑자기 낯설고 두려운 단어로 변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영신은 문갑을 열고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겼던 땅 문서, 통장 사본, 보험 서류 등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속 문서나 집 소유권 관련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중요한 건 따로 두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신은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조각이 그녀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예상치 못한 방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도장 좀 볼 수 있을까요? 서류 정리하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요. 영신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진짜 위험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장은 내가 직접 들고 다닌다. 아, 그러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는 웃으며 돌아섰지만 그 웃음 속의 초조함과 욕심을 영신은 처음으로 선명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문서와 세금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대화는 친절해 보였지만 속내는 너무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신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요양원으로 옮기려 한다는 사실, 며느리는 이미 집을 정리하는 말을 동네에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사실. 영신은 전등을 끄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 어둠이 천천히 집 안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심이 생기려다 멈추는 듯한 이상한 떨림이었습니다. 그 떨림은 아직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지금 상황을 외면하면 이 집도 남편의 기억도 자신의 삶도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신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집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선택이 더 큰 갈등과 고통을 부를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고민은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곧 찾아올 또 다른 파국의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장을 요구한 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 있었고 마주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영신은 그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감정 드러내지 않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지요.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만 하고 들어오던 모습과 달리 이번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잔잔한 미소였지만 그 뒤에 감춰진 의도는 영신에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집 문제요. 세금 문제도 있고 어머니 명의로 두면 더 손해예요. 영신은 말없이 컵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손끝을 의식하듯 움직였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그 침묵이 며느리에게는 불편했던 듯 했습니다. 아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이번 주 안에 정리하면 된다고. 그 말에 영신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 위에 물방울이 맺혀 빛을 반사하고 있었지요. 그 조용한 멈춤이 오히려 더 깊은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다. 서두르는 게 아니라 미루면 손해라서요. 짧은 말. 겉보기엔 차분하지만 영신에게는 명확한 압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영신은 집 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신발장, 장식장, 서류함,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작은 책상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중요한 서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속 문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지요. 그날 밤 영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요양원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엄마 나쁜 뜻 아니야. 요즘 어르신들 다 그러고 안전하게 지내시라고. 아들은 안전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영신의 귀에는 집을 비우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건넨 말이었기에 더 깊게 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영신은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동생 박정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누나 며느리가 동네 부동산에 들렀다더라. 그렇겠지. 시세보다 싸게라도 빨리 팔고 싶다 그랬다는데 누나 알고 있었어? 영신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남동생 정호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답을 읽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가족이기에 가능한 감각이었습니다. 남동생 정호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형님이 예전에 중요한 서류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 정말 있어. 내가 본 적이 있어. 영신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희망보다는 혼란이 더 컸습니다. 서류가 있다 해도 지금의 상황을 당장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기억나냐? 창고 깊은 쪽에서 봤던 것 같다. 근데 오래돼서 찾기 쉬운 건 아닐 거야. 서류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고는 20년 넘게 정리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박스가 쌓여 있고 습기가 내려앉아 문서가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신은 손전등을 들고 창고로 갔습니다. 먼지가 묻은 상자를 조심스레 밀어냈습니다. 골이 깊어진 이마에 땀이 맺혔고 숨이 약간 거칠어졌습니다. 몸이 편치 않은 나이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오래된 종이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사진, 낡은 영수증, 사용하던 도구들. 그러나 찾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영신은 잠시 걸터앉아 숨을 고르며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더냐? 어둠이 더 깊어지기 전에 영신은 창고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창고에 남겨진 채였습니다. 그곳에 답이 있을지 없을지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잠들기 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짧은 한 줄. 어머니, 이번 주 안에 서류 정리 꼭 부탁드릴게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영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압박은 너무도 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곧 이어질 더 큰 폭발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마당에 바람이 스쳤습니다. 박영신은 잠에서 깼습니다. 불안함이 먼저 가슴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말, 아들의 태도, 동네의 소문, 모든 것이 어둠처럼 마음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영신은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를 들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네, 사장님 내일 도장만 받으면 끝나요. 금액은 제가 말한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아, 시어머니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 말은 바늘 같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꽂혔습니다. 영신은 문틈에 기대어 숨을 죽였습니다. 발끝까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집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녔습니다. 방, 마당, 부엌, 처마 아래까지 부동산에서 요구했다는 말과 함께 그 모습은 이미 이 집을 자기 것처럼 다루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하긴 했지만 눈빛은 회피하는 듯 했습니다. 영신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일 계약한다는 말 진심이냐? 엄마도 편하게 사셔야지. 요양원은 좋은데 알아봤어. 그 말에 영신의 입술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왜 거길 가야 하니?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며느리 말도 맞고 집은 정리하는 게.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얼굴에는 얇고 냉정한 미소.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영신은 즉시 도장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강제로 하려고 하니? 강제로요? 아니에요.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거죠. 말은 부드러웠지만 손이 갑자기 영신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놀란 힘이 아니라 빼앗으려는 힘이었습니다. 놓아라. 영신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랐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크게 소리친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두 사람 사이로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 당신도 동의했잖아. 그 순간 모든 허리가 꺾여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 다 나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집을 자기 뜻대로 옮기려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영신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손수 지은 집이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버려지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잠잠해진 집 안에서 시계 초침만 크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고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나가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어머니 의사 밝히기 전에 끝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 뒤에 남은 것은 무너지는 듯한 조용함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신은 방으로 돌아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마루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롱 위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종이 봉투 하나가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펼쳐진 봉투 안에는 오래된 메모 한 장. 영신아, 혹시 모르니 이건 잘 챙겨. 그 글씨체는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짧고 단단한 문장이었지만 영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만난 아주 작은 불씨. 그러나 영신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작은 단서가 내일의 싸움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영신은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절망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그 뒤에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영신의 얼굴을 보더니 그는 곧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었어? 정호야, 나 어제 들었어. 내일이면 도장만 받으면 된다고. 말의 여운 속에 담긴 떨림을 듣고 정우는 곧바로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영신은 전날 들었던 며느리의 말, 도장을 빼앗으려 했던 순간 아들의 말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나, 이건 그냥 집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돼. 영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형님이 누나한테 다 맡겨두고 갔을 거야. 내가 그때 들은 말이 있어. 그 말에 영신의 눈이 올라갔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남편이 생전에 법무사에게 일부 서류를 맡겼다는 이야기. 그것이 상속 관련 정리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것. 그동안 누나가 힘들까봐 일부러 말을 아꼈던 것이라며. 그리고 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법무사 아직 그 자리에서 일해. 오늘 가보자. 영신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 그러나 이번엔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둘은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작고 오래된 간판, 문을 여는 순간 들리는 종소리. 영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법무사는 오랜 서류철을 꺼내 확인하더니 곧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무사 아바고님 서류. 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신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법무사는 두툼한 봉투와 남편의 도장이 찍힌 공증서, 그리고 상담 당시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법무사 고인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영신 씨에게 모든 권리를 준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신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무게는 인생을 지켜내는 마지막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누나 편이 생긴 거야. 형님도 누나 편, 나도 누나 편. 영신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안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영신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자 영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서류를 찾았다. 서류? 영신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공증서 내용을 확인하더니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정말 다 엄마 거였어? 내 아버지가 날 지켜준 거다.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노, 당황, 불안이 뒤섞인 표정. 그러나 이번에는 아들이 며느리의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만해, 앞으로는 엄마 뜻 따를 거야. 영신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영신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고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삶, 지켜야 할 자리,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영신은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선택한다. 박영신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결정적인 서류를 되찾고 아들의 진심을 확인한 뒤로 집안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감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루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영신은 그 빛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받았습니다. 손끝에 따뜻함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레 마루로 나왔습니다. 머뭇거리는 표정, 떨리는 손, 말을 꺼내기까지 잠시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엄마 조금 이야기해도 될까? 그래, 여기 앉아라. 아들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빛에 밀려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 영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가 각자의 불안과 욕심 속에서 길을 잃었던 것 뿐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 판단할 때도 있다. 중요한 건 다시 바로 보는 거지.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속마음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문간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 미안함, 두려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짧은 부름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신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너무 서둘렀어요. 어머니 입장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은 완전한 해결을 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영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급할 때가 있다. 그래도 앞으로는 서로 말하고 살자. 숨기지 말고.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고개 숙임 안에 사과와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에 따끈한 호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소소한 순간이었겠지만 오늘은 그 소소함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누나 다들 모였네. 호빵이나 먹으면서 얘기하지. 집안에 은은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모두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날카로운 기류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때 아들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앞으로 이 집 엄마 뜻대로 해. 우린 그냥 옆에서 도울게. 영신은 놀란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미소처럼 작은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나대로 살려고 한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집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보고 싶어요. 영신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서 많은 갈등과 상처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은 용서였고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여는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영신은 방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무를 심었던 날, 아들이 처음으로 감을 따주던 날, 작은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모든 시간이 자신을 지켜준 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신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아야지.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안에서 흘러가는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갈등은 끝났고 상처는 천천히 아물 것이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부터 박영신의 새로운 삶을 품은 그녀만의 공간으로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